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아침 9시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죠. 자, 그에 대한 주 이유가 뭡니까? SEC가 준비 서면을 항소를 시작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SEC가 항소를 했다 안 했다, 제가 이 부분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SEC는 항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작정 긍정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소식을 먼저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매매 대응에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오늘 아침 9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상승력이 높았던 리플 코인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리플은 트럼프 랠리의 첫 주자가 될 것이다. 이게 1월 16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그만큼 SEC 위원장, SEC가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권, 이게 1월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SEC 위원장이야 1월 20일 날 사임한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지만 SEC가 항소를 결정했는데 항소 결정한 부분 또한 취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항상 똑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금융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대응 전략을 먼저 가져간다면 우리 또한 그 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시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자, 선반영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를 많이 해보셨으면 선반영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다, 이걸로 해서 선반영이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공장이 아닙니다. 이 선반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공장을 차렸습니다. 공장을 차리고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겠죠. 그 부분에 대한 선반영을 먼저 말을 하는 거고,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된 걸로 기대 심리가 끝났다. 다만 이제부터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선반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확실한 내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트럼프 랠리가 시작된과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를 한번 더 보시면 이러한 뉴스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리플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취임식에 초일기가 들어간 부분에서 암호화폐 랠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 오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만큼 리플 코인은 지난 정부 SEC한테 엄청난 압박감을 받으면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리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7년 만에 최고점을 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년이라는 기간, 자,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지난 정부 바이든 정부 때의 4년이었습니다. 4년 SEC의 휘하에서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졌던 것도 바로 리플이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리플 코인도 주도하고 있는 상승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린 리플 코인을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 속보 내용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미국 SEC는 리플에 항소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자,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왜? SEC라는 강력한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압박했던 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끝날 뻔 했는데 또 항소를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리플의 CEO가 뭐라고 합니까? SEC의 항소는 트럼프 행정부에 출범하게 되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 그러고도 그럴 것이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공약 중에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코인을 비축하면서 달러와 같은 역할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이 코인 시장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국의 달러가 요즘 들어 이용하는 국가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 때문에. 브릭스 연합은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하는 국가들이 만든 건데 여기에 최근에 사우디까지 들어가면서 미국이 꽤나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는 건 달러의 위협적인 부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달러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코인 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부흥시키겠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적의 하나거든요. 이거는 미국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 더군다나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고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그 부분 자체가 미국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또 그럴 것이 트럼프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오늘 날짜 0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로이터 통신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 소송의 철회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SEC가 지금 현재로서는 리플 코인을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 부분이 취하될 가능성, 이 부분 또한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 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기준 라인을 지켜가면서 현재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4,5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높았고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했으니까 곧바로 급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 4,500원대 라인을 단단히 지지를 밟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리플 코인 아무리 모멘텀이 많다.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그 부분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이 부분은 SE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SEC 위원장이 현재처럼 게리 겐슬러가 남아 있었으면 리플한테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SEC 위원장은 1월 20일 날 사임한다고 결정했고 새로운 SEC 위원장이 나타난다. 이것 또한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자, 강력하죠. 이 CBDC만 하더라도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바로 급등하면서 계속 올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1,000원대 라인 보이지도 않죠. 지난 10월 달만 하더라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1달러를 돌파했고 2,000원을 돌파하고 3,000원, 3,5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얼마입니까? 4,000원을 돌파하면서 4,5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그냥 쭉 하고 급등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으면서 움직였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장에선 조정 구간을 충분히 받으면서 움직였다. 조정은 뭡니까? 확실하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으면서 움직였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급등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고점이다.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2025년 1월 20일 날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이고 이때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는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정책적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확실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500원대도 여기 2,000원대도 3,000원대도 한 달 동안 조정구간을 갖고 오니까 또 어떻게 떨어졌는지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고점이니까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매도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또 후회하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 한 번씩 다들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리플 코인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였어요. 조정을 받을 때 매도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올라가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 또 한 번의 후회가 안 남도록 매매 대응 전략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된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리플코인 최근에 들어서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니플의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최근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힘든 시점은 안 겪으셨을 거거든요. 자, 이게 1월 15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11%가 급등을 하면서 JP모건 미국의 시중은행 중에 1위입니다. JP모건이 니플 ETF에 최대 80억 달러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이 JP모건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JP모건은 항상 비트코인을 회의적으로 봤던 아이들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은 코인 시장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뒤로는 어떠한 행적을 보였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을 디스하던 JP모건은 현물 ETF의 AP에 참여했다. 현금 ETF를 투자할 때 그들이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러한 부분으로 참여했다라는 거. 대중을 오도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였던 게 바로 JP모건이었습니다. 그러한 JP모건이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니플한테 굉장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JP모건의 전망과 함께 니플의 기대감까지도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 ETF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니플의 ETF가 나온다. 당연히 시장에선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니플 같은 경우는 제도권 자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도권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니플 코인은 다른 코인들과는 특이점이 확실히 많은 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 또한 엄청난 자금력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거. 니플 ETF, 니플의 ETF가 최대 22조의 순유입을 전망하고 있고 ETF가 출시가 되면 확실한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죠. 고래 투자들은 이틀간 3조 6천억 원 상당의 니플을 사 모았다. 언제입니까? 1월 13일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3조 6천억 원 리플뿐만 아니라 도지도 마찬가지죠. 그만큼의 시장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 리플 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뉴스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이거 뭐라고 했죠? 팔았다라는 것은 매도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또 다른 고래한테 매도를 한 거예요. 또 다른 고래가 1조를 매수한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건 대량 매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량 매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블록 딜입니다. 블록 딜은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 고래가 1조를 매수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면 12월 20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12월 20일 바로 이 날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날짜에 어떻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죠. 3,5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3,500원에 그들이 매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3,500원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총 매입 평균 단가는 더 낮을 겁니다. 근데 이 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재차
끌어올렸고 다시 또 끌어올렸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까? 고래들 또한 그들의 수익 구간을 보존하면서 움직인다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고래예요. 근데 1조를 매수했어요. 근데 내가 매수한 단가보다 떨어져. 매수한 단가만큼 떨어져.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저 또한 고래인데 이 단가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면서 움직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 말씀해드리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봅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라고 판단해요.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고래 입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급등시켜서 올리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2021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 갖고 있는 분들 정말 힘든 시절 많이 겪어하셨을 거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2021년도고요. 이게 2025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물론 21년도에도 바닥에 있다가 2,000원 넘게 뚫고 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가 뭐였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바뀌는 부분에서 정권이 바뀌니까 당연히 시장에 모든 금융시장은 기대감이 나오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힘든 시점이었어요.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상승력을 올렸고 12월 달 상승력, 1월 달 상승력을 올렸죠. 지난 2021년과 비교해 본다면 21년도 들어오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쭉 하고 끌어올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리플 토인 또한 1월 달에 상승력, 트럼프의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 1월 달로 끝납니까? 아니죠.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상승력은 점차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갈 것이다. 정책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러한 시점을 눈앞에 두고 매도할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제가 이 영상 지난 영상에서도 3,500원대도 말씀을 드렸고 3,000원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단가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 물론 수익 구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매도해야 되겠죠.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말이죠.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 나오거나 추가된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승의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전량 매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0원에 매도했던 분들 3,500원에 후회하셨고 3,500원에 매도했던 분들 지금 단가에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매매에서 후회가 안 남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확실히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같이 받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당연히 우리들의 수익 구간 또한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방법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소가 보유량이 늘어났다. 이게 지난 11월 15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의 고래 주소 보유량이 2018년도 6월달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최대치의 기대감이 같이 형성되고 있고 고래들의 자금이 최대치로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왜 이렇게 고래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까? 서두에 설명해 드렸던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겠죠. 자, 이러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제가 이 뉴스도 많이 보여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어떠한 뉴스인지 보니까 노림수가 있다라고 해요. 누구의 노림수? 고래들의 노림수. 자, 노림수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뭡니까? 선순위는 최저가에 매집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고래들이.
최저가에 매집을 하고 나서 그들의 수익관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 우리와 똑같습니다. 수익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또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가운데 개인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게 고래들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리플의 모멘텀 중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먼저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한 게 바로 리플이다.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10월 때 나왔어요. 커스터디는 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융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탁 업체의 역할을 한다는데 이게 10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카드예요. 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는 국가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이 왜 글로벌 1위 국가인지는 다들 아시죠?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이 화폐 단위는 달러예요. 근데 이제는 달러를 이용 안 하고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하겠다. 이제는 코인으로 이용하겠다. 이러한 국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선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 가장 크게 지금 흥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뭡니까? 코인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 비교해 본 거 보셨습니까?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코인 시장이 월등한 자금력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 입장에선 절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버릴 수가 없다. 그에 걸맞게 리플은 어떠한 개발 속도를 높입니까?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어떠한 업그레이드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리플은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기관용으로 설계됐겠습니까? 당연히 이 기관용 설계했던 이유는 해당되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도록 만든다. 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설계했고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는 것과 리플은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그에 이용된 수수료는 리플로 이용이 된다.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이라는 결과치를 가져간다. 어떻습니까?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해당되는 리플의 희소성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부분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이용하겠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 생각하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점에 상승력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의 투자일수의 랠리의 1등 공신은 바로 고래들이다. 미국 증권위 SEC와 소송전 이 부분이 이제는 항소를 결정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지만 리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등등 메이저 코인들이 같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리플만 떨어지는 것 마냥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증권위원회가 항소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취임식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싸그리 SEC가 소송하고 있던 부분을 모두 취하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리플코인 물론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이시죠? 우상향으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리플코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더욱더 극대화해서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수익과의 결과치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